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불안, 초조, 공포에 쌓인 듯한 대통령 모습,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새해 첫 주말인 1월 4일에도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5만여 명의 애국 국민들은 서울 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회에는 김동길 교수와 김진홍 목사, 전광훈 목사 등이 연사로 참가해서 구름같이 모여든 군중들의 결의를 더욱 북돋았습니다. 문재인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는 해가 바뀌었어도 열의를 더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문재인의 반헌법적, 반국가적 독선과 횡포,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독재적 행보에 대한 국민 저항이 더욱 거세지고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 핵심까지 압박해 들어가자 대통령부터 평정심을 잃은 것 같습니다. 최근 움직임을 보면 당황과 초조함을 넘어서 공포감에 떠는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2일 이른 아침 7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여 년 동안 대통령이 이처럼 이른 아침에 결재를 한 일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으면 열흘까지 기다릴 수 있는데 공휴일을 포함해서 겨우 이틀의 재송부 시한을 주고 속전속결로 임명을 단행한 겁니다. 이는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한시바삐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바로 그날 문 대통령은 상공회의소 신년연설에서 새해에는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공정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상생과 국민통합의 기반이 된다.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 나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나 또한 국민이 뽑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한 대목은 요즘 관심의 초점인 윤석열 검찰에 대한 민감한 반응처럼 느껴집니다. 검찰은 법대로 수사해서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너무 신경을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작년 7월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는 자세를 끝까지 지켜주고 우리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사를 통해서 형사법 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고 가장 강력한 공권력이다.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써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때까지는 대통령의 당부와 검찰총장의 소신 사이에 아무런 틈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일가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법에 따라 수사하자 여당과 청와대의 태도가 바뀌어서 검찰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나라를 어지럽히는 행위다.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침해다. 정권의 검찰개혁 의지에 대한 도전이다 하고 비난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검찰도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하며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 영역을 넘어가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과 수사를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에 대한 논문이 취소되고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가 결정되자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의 전형적인 정치 행위다.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것이 두려운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배 일제 소탕 수사를 하듯 해도 되느냐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국은 사모펀드, 공문서 위조, 웅동학원 비리 등 파렴치한 사건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연루되어 있다시피 해서 결국 장관직에서 물러나 구속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사건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심각한 사건들이 줄줄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국정농단으로 알려진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대통령 측근 유재수에 대한 검찰 무마, 우리들 병원에 대한 1,400억 원 특혜 대출 사건 등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경찰 등 측근이나 실무 책임자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의 의도와 입김까지 서려 있던 것으로 보여져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을 때 비서실 부실장이었던 정모 씨를 2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송철호 씨를 청와대 쪽과 만나도록 주선한 배경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의 홈페이지에는 2017년 10월 11일 송철호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과 오찬을 갖고 내년 울산시장 선거 대비 지역 수건사업 해결책을 논의했다고 돼 있었습니다. 엄정한 법의 잣대를 놓고 청와대, 집권당, 검찰 가운데 어느 편이 사실이고 정의이고 옳으냐를 가리는 대결입니다. 아니,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힘을 합쳐서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도록 돼 있는 공권력, 그 공권력의 총수인 검찰총장과 냉혹한 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결은 대한민국의 명운과 국민 모두의 앞날이 걸려있는 심각한 대결입니다. 양쪽 모두가 달리는 호랑이 등에 탄 꼴입니다. 거기서 떨어지는 날에는 호랑이 밥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불안, 초조, 공포 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불안과 공포는 누가 조성한 것입니까? 대통령인가요? 윤석열인가요? 그리고 알 수 없는 것은 뒤늦게 급판에 뛰어든 사람입니다. 그는 왜, 무엇 때문에 끼어들어 목숨을 걸었을까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